안녕하세요.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이야기, 대영암 미디어 행복소식지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상희입니다. 대양암 미디어 행복소식지는 마을 미디어 대양암 미디어에서 만든 우리 동네 소식지입니다. 동구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여러분들에게 한 달에 한 번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팟캐스트로 하는 대양암 미디어 행복소식지 첫 회인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렸을 것 같습니다. 매달 영상으로 만나보셨던 대양암 미디어의 행복소식지는 2025년 7월부터 팟캐스트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7월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5세 이상 울산 시민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이 면제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고령 어르신들이 병원, 시장, 경로당, 친구집 등 자유롭게 이동하며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이 정책은 7월 1일 차차부터 시작되고요. 울산광역시 전체 버스 노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2100번, 2300번 등 타 지자체 노선은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로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어르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실 때 신분증 잊지 마시고 꼭 챙겨가세요. 울산의 시민단체들과 어르신들은 이번 정책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편으로 저는 75세가 아니라 70세, 65세까지 확대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일부 구군에서는 이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원 정책이 시행 중이어서 앞으로 울산시 전체로 확대될지도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 소식은 울산 아이문화 패스에 관한 소식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울산 아이문화 패스 발급 받으셨나요? 저는 이번 소식을 준비하면서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사용은 못 해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도 신청하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울산 아이문화 패스는 울산시 주민등록을 둔 초등학생 7에서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아동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선불카드로 발급해드립니다. 울산 아이문화 패스 공식 누리집이나 울산시청, 구군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가능하고요. 공식 누리집을 이용하시면 휴대폰만 있으면 발급 가능하시니까요. 간편하게 발급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문화 패스 카드는요. 서점이나 영화관, 공연장 같은 문화 분야와 시티투어, 생태체험, 키즈카페 등 관광 분야, 공공체육시설 및 민간체육시설 이용 시 사용할 수 있고요. 문화예술가, 체육활동학원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12월까지 다 써야 하니 빨리 발급 받으시고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동구에 어민분들 많으시죠? 그분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2025년 어민수당 지원사업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접수 마감은 7월 31일까지며 울산에 실거주하면서 수산 공익직불금 지급을 받는 어민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지 또는 어선관리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시면 되고요. 어민수당 지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혹시 복지급여 수급자인 경우에 어민수당 지급 동의서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60만 원이고요. 오는 11월부터 12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동구에 계신 많은 어민 여러분 잊지 마시고 어민수당 꼭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소식은 수산 공익직불제 신청 접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저는 쌀직불제는 많이 들어봤는데 수산공익직불제는 처음 알았거든요. 수산공익직불제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수산업, 어촌 분야의 공익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래요.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 조건분리지역 직불금 등 3종이 있다고 합니다. 수산공익직불제 신청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고요. 소규모 어가 또는 어선원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주소지 또는 어선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과 신분증,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50일 이상 업의 종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어가당 연간 130만 원이고요. 지급 시기는 어민수당 지원 사업과 마찬가지로 오는 11월에서 12월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수상공익직불제와 어민수당 지원 사업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디딤 씨앗 통장에 관한 소식인데요. 혹시 디딤 씨앗 통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번에 처음 들어보았는데요. 저소득층 아동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고 합니다. 사회 진출에 필요한 초기 비용을 모을 수 있도록 정부가 일정 금액을 매칭해주는 통장인데요. 기초생활수급 가구,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7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대상이라고 합니다. 영중 상시 접수고요. 정부 지원금 10만 원 한도 내에서 1:1 매칭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즉 5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지원해주는 형식인데요. 저소득 청소년과 아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해당되는 청소년과 가정에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디딤 씨앗 통장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7월 행복 소식지였습니다. 2025년 어민수당 지원 사업과 수상공익직불제 신청 접수는 7월 31일까지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랄게요. 어르신 교통카드와 울산 아이문화패스도 이번 달 안으로 발급하셔서 편리하게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행복을 전하는 7월 대항암 행복 소식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영, 띠띠빵빵, 남정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 안녕하세요, 조남정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나 봅니다. 날씨도 조금 더워진 것 같고 습도가 높아서 불쾌지수가 서물서물 올라오는 이때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초록초록한 7월을 잘 누리시기를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첫 띠띠빵빵 우영, 띠띠빵빵 남정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는 팟캐스트의 진행자인 우영과 남정이 일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평소 공영주차장 많이들 이용하시죠? 저희 이야기가 청취자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유익한 정보 외에도 주차장에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띠띠빵빵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은 공영주차장 이용 방법에 대한 정보들과 근무자들이 바라는 점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영 씨가 누굴 만나고 오셨죠? 네, 제가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계신 동구청 교통행정과 차성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시간 관계상 직접 인터뷰를 하지 못하고 서면으로 받은 내용들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그렇군요. 직접 만나지 못한 건 아쉽지만 그래도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공영주차장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면요. 공영주차장이란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저와 남정 씨가 일하고 있는 대학로 주차장은 2023년부터 위탁 운영에서 직접 운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공공단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민영 주차장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차성님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일과 보람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보람 있었던 일은 주차장 공사가 잘 끝났을 때라고 하셨고 어려웠던 일은 해결하기 힘든 민원과 마주했을 때라고 하네요. 아무래도 민원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양쪽 모두 힘드니까 그런 것 같아요. 주차장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공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벌써 너무 더워지고 있는데 더위와 건강 조심하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중공업에 붙어 있는 글 중에 다치면서까지 당신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말이 있다고 예를 들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다치면서 해야 하는 일은 없죠. 좋은 말씀 전해주신 동구청 교통행정과 차성님 고맙습니다. 띠띠빵빵. 이번에는 제가 공영주차장 이용에 관한 당부의 말을 전해드릴게요. 청취자 여러분, 이대로만 해주시면 저희도 웃으며 일할 수 있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편할 겁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첫 번째, 정해진 주차구역 안에 올바르게 주차합니다. 공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는 옆차가 주차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차선을 잘 지켜서 주차합니다. 두 번째, 출차할 때 결제를 하고 출차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도로가에 나와서 결제를 하게 되면 도로의 차도 막히고 다른 운전자들의 운행을 방해하게 되어서 서로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세 번째, 근무자가 안 보일 시 입차증에 있는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주시고 출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고객님들이 결제를 하고 있는 중간 차에 앉아서 부르는 호칭도 참 다양합니다. 어이, 야, 아줌마, 아저씨, 저기요, 이모, 사장님, 주차 말은 않고 손짓 왜 빨리 안 오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내시는 고객님들, 제발 안 바쁘시면 차에서 내려서 결제하고 가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지 않아요. 주차 박스 옆이나 버스 승강장 옆 중간중간에 있는 통로를 막지 말아주세요. 네, 남정 씨의 당부의 말 잘 들었습니다. 청취자분들에게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울산, 동구 주민분들 대부분 좋은 분들이라 잘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우영씨, 제가 들어보니까 주위에서 주차장 요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차장 할인율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다들 메모하세요. 주차장 이용 시 가장 유익한 정보, 주차장 할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 60%, 저공해 자동차 50%, 전기 자동차 50%, 다자녀 60%, 임산부 50%, 장애인 1시간 무료, 1시간 이후 50% 할인, 국가유공자 1시간 무료, 1시간 이후 50% 할인됩니다. 잘 메모하셨죠? 자, 이번에는 현장 근로자 선생님들과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남정 씨가 현장에서 직접 근무자분들을 만나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현장에 나와 있는 조남정입니다. 현장에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과 근무하면서 보람 있었던 일, 고충들을 인터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호 선생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을 솔직히 말하면 저희들 여러 차가 사실 많이 들어와요. 근데 나갈 때는 한꺼번에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때는 서로가 빨리 안 해준다고 그럴 때가 있고요. 그리고 굳이 안 해도 될 그냥 쓸데없는 한 번씩 말을 하고 가실 때가 있고요.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건너 다녀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성격들이 많이 급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화를 많이 내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현금 그냥 던지고 가는 분, 그런 분이 있어요. 현장에서 보람이 있었던 건 저희들이 사실 이게 춥고 덥고 그래요. 현장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저희들 챙겨주고 배려해 줄 때, 그리고 요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차가 많이 다니면 건너가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다리라고, 내가 직접 갈 테니까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듣기 좋은 말은 천천히 하세요. 그 말이 너무 좀 닿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이해해주고 배려해 주실 때, 그때가 너무 좋아요. 남정 씨, 너무 잘 들었습니다. 근무하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저도 함께 일하는 사이다 보니 공감도 많이 되고 느낀 점들이 많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들 힘내시라고 전하고 싶어요. 화이팅! 오늘 띠띠빵빵 첫 시간 공영주차장이 어떤 곳인지 어떻게 이용하는 곳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취자님들 유익하셨나요? 띠띠빵빵 다음 시간에는 폐지를 수집하는 박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만나는 시간까지 건강 유의하시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띠띠빵빵 우영 띠띠빵빵 남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공동체 라디오 봉주루의 임주희입니다. 이 코너는 울산 지역의 봉사 현장과 봉사자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울산의 많은 봉사자분들을 소개할 생각에 설렙니다. 공동체 라디오 봉주루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봉주루 첫 시간이죠. 함께 하실 이인영 리포터와 박현분 리포터를 소개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오셨나요? 박현분 리포터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울산 동구 자원봉사자님들에게 생일 카드를 작성하여 보내드리는 손편지팀에서 활동 중이신 임선복 봉사자님을 소개하고 싶어 나왔어요. 아, 네, 너무 궁금한데요. 그분은 어떻게 알게 되신 분이신가요? 네, 저와 같이 손편지팀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요. 23년 동안 꾸준히 하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직접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분과 인터뷰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봉주루에서 울산 동구 자원봉사센터 손편지팀에서 봉사 중이신 임선복 봉사자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선복님. 만나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임선복입니다. 네, 현재 봉사하고 계신 손편지팀 봉사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셨나요? 나의 성향에 잘 맞을 거라며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지인의 말에 혹해서 따라 나선 것이 23년이 되었네요. 조용히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제겐 큰 매력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어요. 오, 23년 동안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3년 동안 하신 손편지팀은 어떤 활동을 하는 봉사단체인가요? 자원봉사에 진심이고 열심이신 분들의 명단을 받아서 예쁜 엽서에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생일 축하와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카드를 작성해서 봉투에 담고 주소를 붙여서 생일 카드를 보내드리는 봉사단체입니다. 아, 손글씨로 쓴 편지를 그것도 본인 생일날 받아볼 수 있다는 게 진짜 행복할 것 같네요. 그럼 봉사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추억이나 즐거웠던 이야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은 대상자가 많이 줄어들었고 모든 면에서 여유롭지만 초창기에는 편지지도 봉투도 만들어 쓰던 시절이 있었어요. 복사도 하고 오리기도 하고 자르고 그리고 풀칠까지 바삐 돌아가는 현장 속에서 공장 돌아간다고 저희들끼리 우스갯소리를 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회원도 많고 대상자도 많아서 참 활기차고 재미있게 봉사했던 것 같아요. 공장 돌리듯이 정말 열심히 하신 게 팍팍 느껴지는데요. 임선복님의 삶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봉사를 통해 삶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봉사라고 말하기도 나쁘끄럽지만 누구에게든 덕담을 건넨다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더구나 봉사하시는 분들께 누군가를 대신해서 자격이 될지는 모르지만 감사와 축하, 축복의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쁘고 뿌듯함이었어요. 오히려 그분들 덕분에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풍요로운 삶도 선물 받은 느낌입니다. 임선복님, 나 부끄럽다뇨. 카드를 받으시는 분들에게 선물 같은 행복을 주시는데 자격 충분하십니다.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선은 저희 단체를 이끌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회장님들과 그리고 함께 이 시간까지 일을 해온 회원들께 감사드리고요. 이웃의 아픔과 슬픔에도 늘 가까이에서 함께하려고 하고 미소와 온기로 세상을 밝히시는 봉사자들 분들께 좋은 이웃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란다고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행복을 기원해 주셨는데요. 저도 그 행복 감사히 잘 받겠습니다. 오늘 봉사자가 봉사자를 찾아가는 봉주리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손편지팀과 임선봉님의 행복을 저도 기원드리면서 지금까지 대항한 미디어 봉주루 박현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절로 드네요. 23년 동안 꾸준히 봉사하신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박현부님은 이분과 어떤 사이신가요? 네, 손편지팀에서 같이 봉사를 하고 있으며 저는 5년 차이고 임선봉님은 23년 차. 매주 만나서 봉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박현분 리포터도 5년 차라고 하셨지만 사실 5년까지 하기도 정말 쉽지 않거든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 들었습니다. 좋은 분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인영 리포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한글학교에서 만난 김광자 학생을 소개하려고 나왔습니다. 이분은 현재 반장을 맡고 있으며 학생으로서 너무 솔선수범하시고 모범 학생으로서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어떤 분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혹시 인터뷰를 하셨나요? 네, 인터뷰로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반장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무척이나 무덥고 습한 날씨지만 반장님의 환한 모습을 뵈니 제가 힘이 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화경로당에 나오고 특히 화요일과 금요일에 한글 교실에서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지요. 제가 오늘 반장님을 통해 그동안 궁금했던 점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시며 주변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뵈며 이 행복 바이러스를 저만 알기에는 아까워서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절대 부담은 갖지 마시고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아름다운 미담이라니 쑥스러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글학교에는 언제부터 나오시게 되었으며 현재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저는 2021년부터 한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8학년 3반입니다. 친구들과 서먹서먹했는데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은 글씨를 잘못 따라 쓰는 친구들을 도와드리고 있지요. 친구들이 반장을 시켜서 아무것도 모르고 했습니다. 너무나 친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합심하여 재미있게 지내고 있습니다. 와, 8학년 3반이시라고요? 정말 동안이시네요. 저는 한 7학년, 한 5반 정도로 봤거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하시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실까요? 처음엔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적게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기뻐요. 봉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위로가 되는지도 알게 되었고 공부는 늘 어렵지만 함께하니 즐겁습니다. 친구들이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맙고 존경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하시면서 인상 깊었던 경험을 나눠주신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작년 봄 소풍이 정말 기억에 남아요. 모두가 도시락을 먹고 노래를 부르며 웃고 떠들었죠. 그날은 친구들이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울산 국화정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미니버스를 타고 한 바퀴 도니
꽃과 식물이 나를 반겨주더니 정말 좋았어요. 하루를 웃으면서 즐겁게 지냈습니다. 네, 오랜만에 학창 시절로 돌아가신 기분이었겠네요. 앞으로 어떤 활동을 더 하고 싶으신가요? 앞으로 시 쓰거나 수필 쓰기를 더 배우고 싶어요. 제가 살아온 얘기를 글로 남기고 싶거든요.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방송도 배워보고 싶어요. 우리들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나누고 싶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배우는 것이 재산입니다. 자, 현재 하는 일을 가족들도 아시나요? 만약 아신다면 어떤 도움을 주시고 계신가요? 네, 가족들이 제가 한글 교실에 다니는 걸 아주 자랑스러워해요. 손주가 스마트폰을 수업하는 모습도 찍어주고 무엇보다 할머니 최고야 하고 말해줘서 더 힘이 납니다. 숙제를 하면 식구들이 조용하게 TV도 끄고 커피도 타가지고 옵니다. 행복해요. 자, 이번 질문은 동료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전하실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 참 멋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배우고 나누고 웃을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이에요. 혹시 힘든 날이 있어도 서로 기대어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웃고 합심하여 우리 한글 교실이 더 번창해서 나이가 많아도 즐겁게 배우고 잘 지내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끝으로 더 하고 싶은 말씀이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대한노인회 한부장님 고맙습니다. 우리 한글 교실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친절하고 잘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마음 다해 답변 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바랄게요. 지금까지 한글 교실에서 반장으로 수고하시며 늘 솔선수범으로 학급의 아름다움과 긍정의 에너지를 나눠주시는 김광자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이분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김강자라는 분이 같은 학생 신분으로서 다른 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신 것 같고 오늘 두 분의 이야기가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혹시 김강자님은 어떤 계기로 알게 되신 건가요? 제가 한글 학교에서 강사 활동을 2010년부터 현재까지 수업을 하고 있어요. 학습 분위기도 아름답게 만드시고 주변에 좀 부족한 사람들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고 또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에게 선물은 못 하더라도 종이꽃을 만들어 네 분이 같이 보시라고 주시기도 하셨어요. 이분이 하시는 걸 늘 보면서 아, 참 나도 저런 모습을 본받아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 네. 이인영 리포터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오랜 시간 동안 한글학교 학생들을 가르쳐 오셨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그분들의 나이대는 어떻게 되실까요? 지금 학생들은 70대 초반부터 이제 80대 중반까지 계세요. 네, 연세가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다들 있으신가 봐요. 네, 열심히 하고 서로 챙겨주시고 요즘에는 결석 학생도 없습니다. 결석도 안 하시는 거예요? 도 가고요. 가을 여행도 가고 하니까 이분들은 그런 게 즐거움인 것 같아요. 오늘 한글 학교 소개할 수 있는 시간 있어서 너무 감사드려요. 저희가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이야기로 와주신 리포터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봉주루는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저희의 따뜻한 인사 잘 전해졌나요? 앞으로의 이야기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 2타 너무 기대가 되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호 할머니의 초록 라디오 숙희. 숙경입니다. 기후위기가 정말 심각한 요즘입니다. 지구 곳곳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지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그만큼 지구를 아껴주고 지켜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희도 그 노력에 작은 도움 하나 보태고자 하는데요. 호 할머니의 초록 라디오는 동화 구연을 통해 지구와 환경을 생각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대망의 첫 주제는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요즘 날씨가 상당히 변덕스럽고 예측하기 힘들어요. 숙경 씨는 어떠셨어요? 아우, 저 오늘 정말 습하고 끈적한 날씨여서 너무 힘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워서 물과 커피 그리고 탄산음료 많이 마셨거든요. 오늘의 이야기는 모든 음료를 담은 페트병의 독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나는 페트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요, 한때는 깨끗하고 반짝이던 페트병이었어요. 그 유명한 탄산음료와 물을 담고 있었죠. 냉장고 안에서 톡 하고 뚜껑이 열릴 때 시원하고 그 짜릿한 순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실컷 놀고 왔더니 목이 엄청 마르네. 물이랑 음료 뭘 먹어볼까? 페트병에 담긴 음료를 마셔보자. 우와 시원하다. 역시 이 음료가 최고야. 그런데 말이죠. 마시고 나서는 저를 그냥 바닥에 툭 던지더라고요. 고마워라는 말도 없이요. 그래서 저는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깨지고 온몸이 쑤시고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도 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분리수거함에 들어가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바로 저희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페트병 가지고 놀다가 아무데나 던져버리고 한참 놀고 들어와 보니 페트병이 울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나를 다시는 함부로 버리지 마. 또 그러면 안 돼. 또 그러면 나는 슬프고 싫어할 거야. 바람에 휙 날려서 도로 옆 하수구에 빠졌고 비에 씻겨 강물로 결국은 바다로 떠밀려 갔어요. 그러지 나는 바다로 떠밀려가서 그곳에서 거북이 친구의 발에 걸리기도 했고 작은 물고기들이 저를 먹이인 줄 알고 먹기도 하고 다가오기도 했을 때는 정말 너무 무서웠어요. 제 맘과 다르게 제가 바다에 사는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지만요. 정말 바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준 것이 마음이 아팠구나. 미안해 페트병아. 너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부서지고 구겨지고 바람에 날려서 모습이 엉망에 변해버리니 정말 아프고 무섭겠구나.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버렸어. 다시 생각해볼게. 이제부터는 꼭 분리수거 잘할게. 정말요? 그렇게만 해줘도 저는요 아주 멋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옷도 될 수 있고 멋진 가방도 될 수 있고 심지어 놀이터 미끄럼틀도 될 수 있대요. 좋아. 오늘부터 우리 집은 페트병 고마워 데이 하는 거야.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서 버릴게. 그 말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도 오늘 마신 페트병을 어디에 버릴지 한 번만 더 꼭 생각해 두세요. 오늘도 작은 페트병 하나가 들려주는 가슴 아픈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페트병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초록 실천,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변화랍니다.
지금까지 지구를 위한 다정한 수다 호 할머니와 함께한 초록동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웃으며 지구를 돌봐요. 안녕. 안녕하세요. 이번 코너는 우리 동네 항해하기입니다. 저는 이번 코너의 진행자 이인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무더운 요즘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여름을 나고 계신지요? 저는 바닷바람 맞으며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각자의 방법으로 이 여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동네 항해하기에서는 울산의 다양한 장소, 명소를 소개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울산 방어진 역사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여 년간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울산 동구 역사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여 현재 방어진 역사관에서 해설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시면 방어진 역사관을 꼭 한 번쯤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울산 방어진 역사관은 동구 중전 1길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두 번째, 네 번째 월요일과 공휴일에는 휴무입니다. 울산의 명소인 방어진항과 가까워 함께 들러보시면 좋습니다. 역사관에 대해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전에 먼저 방어진의 뜻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어진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에는 외인들이 군사기지로 삼기로 했을 만큼 군사적으로 중요시 되는 곳입니다. 방어진 역사관은 방어진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하면서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목조 건물 두 채를 유지, 보존하면서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으로 구성해 2021년 4월 개관했습니다. 이곳은 방어진의 과거와 역사, 기록 등을 보존하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사진 속 옛 방어진의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익한 장소입니다. 조선시대 방어진의 모습부터 일제강점기 시절의 관련 자료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생소한 자료들이 많아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제가 사진 속 모습들을 마치 그 장소에서 듣는 것처럼 재미있게 해설하면 아이들과 함께 나들이 온 많은 분들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며 흡족해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른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방문해 주곤 합니다. 그럴 때는 정말 방어진 역사관의 해설사로서 보람과 더불어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울산 동구에서 40년 넘게 살아오면서 해설사로 일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저 마을 이름들만 알고 있었는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지금은 방어진 역사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어느 누가 물어봐도 자신 있게 설명하고 해설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취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인우의 우리 동네 항해하기 첫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방송도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